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역사 논리 및 논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론 수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역사 논리 및 논술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의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기말 시험에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우리 반 친구들이 쓴 논문에 대해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그 첨삭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글 쓰는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예,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지연이는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논문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논문 제목 보시면 예, 논문 제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자가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가, 연구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맞죠? 모신직 근데 어디 갔노? 자, 병인양요와 조선 정권의 대응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논문 제목으로 봤을 때 적합성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가장 평범한 논문 제목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병렬 관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병인양요와 조선 정권의 대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게, 아, 연구자가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조선의 정치인들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고 싶다. 뭐 이런 걸 연구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60%밖에 안 되고 평범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선 정권이라는 용어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도대체 조선 정권이 뭐를 말하냐는 거예요. 조선의 광해군을 말하는 건지, 그쵸? 아니면 조선의 서인 세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대북 세력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남인 세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당시 주를 이룬 양반 세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무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문인을 말하는 건지, 그쵸? 용어가 너무 광범위해요. 예.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은 논문 주제의 적합성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60%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차례는 잘 적었죠. 이제 차례를 딱 보시면 자, 프랑스군의 침략과 조선군의 초기 대응. 음, 이라고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용어를 잘못 봤네요. 제 병자호라는 거 봤네요. 조선 정권이면 이때는 고종인지 흥성대원군인지 그쵸? 아니면 서인 노론인지 위정척사파인지 등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자, 뭐 차례는 평범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평균량률은 프랑스군이 침략하였으니까 프랑스군의 침략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종족 산성, 병인양요의 대표적인 전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딱 보시면 프랑스군의 침입과 조선군의 초기 대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예, 종족 상성의 전투 과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예, 종족 상선 전투와 조선군의 뭐 대응 전략 변화 이런 식으로 예, 장의 제목을 달아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2장의 제목이랑 3장의 제목이 밸런스가 맞죠. 그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 이렇게 쭉쭉쭉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부분을 본인이 수정한 내용 같고, 예.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참고 문헌이 지금 맞지가 않죠. 자, 왜 안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논문명이잖아요. 논문명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책 이름이나 아니면 논문이 있는 학회지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논문명 표시를 했는데 책 제목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책이. 예.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를 추정컨대 책을 표시하는 요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영갑수 논문이 여기 딱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각주 2번도 역갑수 논문이잖아요. 요럴 때 쓰는 형식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앞논문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앞논문. 뒤에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위논문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제가 중간고사 칠 때는 이런 각주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여러분에게 쉽게 뭐라 하진 않았는데, 자, 논문 작성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글을 쓰는데 허술한가를 가장 잘 보여줄 논문입니다. 이 논문. 여기 지금 권수가 빠졌죠. 여기에 권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도 권수가 빠졌죠. 여기도 뭐가 빠집니까, 여러분? 권수가 빠졌죠. 권수. 이 지금 참고문은 형식이 전혀 안 맞죠. 그쵸? 자, 두 번째 논문 봅시다. 자, 두 번째 논문을 보면 무신집권기의 권력구조 재편과 도방이라고 돼 있죠. 예.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맞춤법이 띄어쓰기가 안 맞죠. 국가 권력구조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띄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무신집권기는 붙여도 되지만 국가 권력구조는 띄어야 됩니다. 예, 자, 무신집권기의 국가 권력 재편과 도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논문 제목이
주제와 적합성이 상당히 뭡니까? 높죠.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됩니다. 80에서 90%. 딱 봐도 읽으면 예, 무신집권기 권력구조 재편을 도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게 딱 드러나죠. 이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잘 적은 논문 제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이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첫 대학교 1학년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도방을 통해서 무신집권계의 권력 구조를 본다고 그랬는데, 도방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한 대표적인 인물이 경대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목을 경대승 집권기의 도방이라고 했죠. 예, 근데 무진의 국가 권력 구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중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중방과 도방의 차이라는 절을 달았죠. 그쵸? 그다음 두 번째, 도방의 성립 배경이라고 했는데 학부 단계에서는 절 제목에 배경이란 단어를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절 제목에 배경이라는 단어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 배경이 절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논문의 내용이 될 수는 있으나. 예,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3장은 도방의 기능과 운영이잖아요. 이제 도방의 기능과 역할, 조직과 운영. 뭐, 요 정도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이 지금 무신집권기 국가권력구조와 재편 도방을 발표하신 분은 요 글을 본인이 가급적이면 마라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글은 문단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독자들한테. 그래서 문단의 시작은 항상 들여쓰기 두 칸이에요. 근데 이 연구자는 들여쓰기를 전혀 안 했죠. 제가 지금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두 칸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절은 띄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종 3년 이런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연도를 적을 때는 1200년이라고 적고, 신종 3년이라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력 적고 왕력 적는 것이 역사학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형태로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두 문장이 한 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이 한 문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 쓰면 안 돼요. 동일한 내용은 말아 같은 문단에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이 친구는 보세요. 이게 문단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문단이 많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 문단을 A4 용지 한쪽에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로 줄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이 친구 뭐 논문 뭐 5쪽을 적었는데 역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빠졌죠. 이 친구 논문에. 자, 이 친구 논문에 빠진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각주랑 참고 문헌이 빠져 있죠. 각주랑 참고 문헌이 없는 논문은 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주와 참고 문헌이 없으면 그냥 기말 시험 때 최하 점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학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역사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은 예, 참고 문헌과 각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논문 제목이랑 차례랑 그다음에 형식을 가지고 어드바이스 해주겠습니다. 자, 자, 이 논문 제목이죠. 논문 주제와 적합성을 딱 따져봅시다, 우리. 고려 말 이성계의 군사활동과 지지 세력의 토대 마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적합성은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입니다. 예, 평범해요. 그 다음에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제목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이성계가 군사 활동을 하면서 지지 세력을 확보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건지 이성계가 군사 활동을 하면서 정치 권력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지 세력을 예, 확보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건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은 예, 좀 너무 평범하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논문을 쓰신 분은 웬만하면 논문 제목을 예, 논문 제목을 논문 집필 목적이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차례를 한번 봅시다. 자, 고려 말 이성계의 군사 활동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논문 제목도 고려 말이 들어가고 2장에서도 고려 말이 들어갑니다. 논문 제목의 용어와 그죠? 장절 제목의 용어는 가급적 불일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다음에 고려 말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어느 시기가 고려 말인가요? 연구자마다 고려 말의 시작과 끝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논문 제목에서는 고려 말이라는 용어를 써도 그쵸? 그러니까 이 장 제목에서는 뭐 우왕대라든가 그쵸? 아니면 공양왕대라든가 아니면 우왕대부터 뭐 공양왕대라든 등 좀 구체적 시기가 드러나도록 절 제목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이구야. 15.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한 장에 한 개의 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한 장에 한 개의 절이 있다면 절의 제목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즉, 이거 없애세요. 없애세요. 이것도 없애세요. 예.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지지 세력의 토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역시, 예, 불명확한 역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계의 지지 세력은 광범위하잖아요. 그 중에 누구를 지지 세력으로, 이거 왜 자꾸 애토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를 지지 세력으로 확보했는지 구체적 이름을 적는 게 훨씬 낫죠. 예를 들면 뭐 웅건신진 사대부라든가, 그쵸? 아니면 신진 사대부라든가, 예, 아니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문벌 귀족이라든가, 예, 예, 이런 용어가 들어가도록 예, 장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각주를 상당히 잘 썼죠. 각주 작성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죠. 음, 음, 오케이. 참고 문헌도 상당히 잘 적었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제가 지금 적어 놓은 요 어드바이스한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예, 수정을 해서 기말고고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는 자, 여러분 요 논문을 보세요. 자, 이 논문 제목을 보세요. 한중 역사 왜곡, 문화 왜곡과 동북 공정을 중심으로 라고 돼 있죠. 딱 봐도 예, 논문 주제의 적합성이 상당히 높죠. 한국과 중국이 예, 여기는 여러분 역사 왜곡보다는 역사 분쟁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 역사 분쟁을 하는데 그 역사 분쟁의 대표적 사례가 뭐라는 거예요? 문화 왜곡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동북 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 제목은 상당히 잘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장 제목은 예, 음, 장의 내용을 정확히 대변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예. 자,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연구자라면 우선 변경을 할 겁니다. 뭐를 변경하느냐?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있죠? 이거를 이장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 왜곡 있죠? 예, 이거를 3장을 할 겁니다. 왜냐? 동북공정이 훨씬 더 빨리 시작됐거든요. 이 동북공정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소급 적용하면 1980년대 뭐 더 소급 적용하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 동북공정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배경, 사례, 그쵸? 추진 배경 이런 용어는
예, 장절 제목으로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1960년대, 70년대 논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문 제목 정하면 여러분 논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동북공정의 가장 큰 핵심은 뭐입니까? 역사 분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연구자라면 제목을 예, 동북공정과 역사 분쟁 이렇게 적을 겁니다. 아니면 역사 갈등 아니면은 한국 고대사 소유권 갈등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뭡니까? 본문 내용에서 무엇을 다루고 싶어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3장 제목은 문화 왜곡 배경과 사례라고 하지 않고 문화 왜곡과 예,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파워 때문에 지금 문화 왜곡을 중국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형식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 이 친구는 논문 제목은 좋으나 장절의 제목은 자기 논문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절의 제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딱 보세요. 논문 두 개가 그쵸? 지금 인용이 되었잖아요. 요럴 경우에는 요렇게 적지 마시고요. 우리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표시하세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 두 논문을 보고 내가 각주 1번을 적었다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음, 음. 어, 예, 누리집 적는 것도 상당히 잘 적었죠. 이 친구는 뭐 논문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에 대한 논문 내용이 거의 없죠. 자, 그다음에 자, 자, 요 논문 제목을 딱 보시면 세계 체제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일제의 정체 성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 뭐예요? 논문의 적합성이 약 90에서 100%죠. 연구자가 집필자가 세계 체조론이라는 시각으로 일본의 정체 성론을 뭐 비판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 뭐 이렇게 추앙하든지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상당히 논문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이 차례를 보면 장절 제목을 보면 유럽 중심주의 관점으로 본 정체성론의 모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과 오리엔탈리즘의 형성, 유립 중심주의와 정체성론. 예, 장 제목과 절 제목은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으면 좋지만 겹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체제론과 정체성론의 한계, 버제스의 비판, 아리기의 비판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딱 봐도 그쵸? 이 목차의 장절이 그쵸? 논문 제목을 충분히 뭡니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쵸? 작성했죠. 그래서 이 것도 상당히 그쵸? 장절 제목과 논문 제목의 적합성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약 80% 이상이다. 그럼 선생님, 왜 그리면 100%가 아니고 80%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겁니다. 예, 이 1, 그쵸? 버제스의 비판과 예, 제목을 변경해야죠. 그러니까 버제스가 비판했는데 핵심 내용이 뭔지
절 제목을 변경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고치면 적합성이 올라가겠다 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각주는 상당히 잘 작성해 놨죠. 요것도 상당히 잘 해놨죠. 위 논문 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아주 잘 해놨습니다. 예, 참고 문헌도 상당히 잘 적었고. 자, 여러분, 참고 문헌이 지금 이 친구가 제가 참고 문헌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책,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 친구 봅시다. 대야성 탈환과 김유신의 하랑정신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친구의 논문 주제를 보면, 그쵸? 논문 제목이지.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0에서 많이 보면 80%입니다. 80%. 예.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제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예.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논문 제목을 무엇을 정하지 모를 때 이렇게 병렬적으로 적는 거. 그쵸? 대야성 탈환과 김유신의 하랑정신. 그쵸? 그럼 딱 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라가 대야성을 탈환할 때, 아, 김유신이, 김유신의 하랑정신이 일조를 했다. 뭐 이 내용을 연구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주제가 너무 평범해요. 예. 이 일반인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논문 자체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죠. 그럼 내 글은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되잖아요. 읽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글은 논문 제목에서 측면에서 보면 약간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 됐네. 자, 근데, 절 제목은 예, 적합성은 저는 한 80%, 80% 정도 줍니다. 논문 제목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유신의 화랑정신이 예, 신라라는 국가의 예, 화랑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 집에서 시작되었다. 뭐 이걸 적은 건 상당히 잘 적었죠. 시야도 좋았고 시각도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화랑정신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야성 전투다라고 적은 건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어, 예, 논문, 각주도 상당히 잘 적었죠. 음, 예, 그다음 인용도 잘했고. 근데 인용구가 너무 깁니다. 음, 음, 예, 창문도 잘 적었고. 그래서 예, 인용문이 너무 많으면 글을 읽기 싫습니다. 예, 인용문 중에 예, 직접적 연관이 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논문 제목입니다. 자, 이 논문 제목은 한국 목조 건축의 공포 구조의 시대적 변화해서 여말선초라고 돼 있죠. 예, 이 적합성으로 보면 약 100%입니다. 90에서 100%예요. 왜냐? 여러분이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안 들고 오지? 그쵸? 그러니까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한국 목조 건축 공포의 공포 부재의 시간적 흐름, 뭐 시대적 흐름이 있네.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는 논문이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조금 얘기하면 아까 앞부분하고 똑같은데 논문 제목이 너무 평이해요. 예, 대부분 연구자들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견해나 시각이 나오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 학부 수준에서 작성하는 데는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해서. 예,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메모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 여기 나와 있죠. 예. 형식도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쪽수가 안 적혀져 있죠. 쪽수가 안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 논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 친구들은 다 쪽수가 없네요. 자, 여기는 쪽수와 학회 지명이 없죠.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는 잘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자가 보면 이렇게 헛소리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예. 자, 그다음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지금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글자체가 다르죠.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은 다 쪽수가 없네요.
이것도 지금 안 맞죠? 이것도 안 맞죠? 앞부분에는 안 띄어놨는데 여기 좀 뒤에 또 띄어놨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이 거의 100%죠.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인공지정 제작 기법을 활용해서 예, 조선시대 어진 복원을 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논문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논문 주제와 적합도 100%가 나오도록. 자, 그 다음에, 음, 자, 장절 제목이란 논문 제목의 일치성 또는 적합성도 100%로 상당히 높죠. 예.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뭐냐? 아, 이 장에서는 이론적 측면. 그쵸? 3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실전적 측면을 다룬 연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예,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을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형태로 예,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이나 아니면은 예, 장절의 제목과 논문 제목의 일치성이나 적합성이 높도록 예,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봐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똑같은 수준의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한 학기 수업이 끝날 때는 완전 질이 달라지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자기 글 쓰는 걸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3장 내용이 없죠. 이 3장 내용이 없으면 이거 점수 감점이죠. 그래서 3장 내용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이 거의 50% 이하예요. 선생님, 괜찮은데요? 청나라의 아편전쟁. 이 논문 제목은 책의 제목이지 논문의 제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논문 주제의 시 공간이 너무 방대합니다. 예, 1840년부터 끝나는 게 1856년입니다, 여러분. 1861년. 예, 거의 20년을 연구합니다. 예, 공간적으로는 저기 중국 최남단인 마카오, 홍콩부터 최북단,
이자 수도가 있는 어디입니까? 베이징이랑 천진까지를 다뤄요. 너무 광범위해. 예. A4 용지 10장에서 20쪽 분량의 주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논문 제목이 너무나도 평이합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 아편 전쟁을 연구하고 싶은지 연구 목적이 전혀 논문 제목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좀 비판을 하면 시간 아까워요. 글 쓰는 게. 이렇게 글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장절과 논문 제목의 일치성이나 적합성 역시 50%. 예. 예. 1950년대, 60년대 책 같아요.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진 책 같아요. 전혀 읽고 싶지 않은 책이에요. 예. 과제를 위한 과제를 내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전혀 이 친구는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뭐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미안해서 밥 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 이런 형태로 글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자, 이 친구를 봅시다. 이제 논문 제목이죠. 논문 주제와의 그 적합성이 상당히 높죠. 제가 봤을 때 한 90에서 100% 됩니다. 아, 이 1920년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확산되었구나. 예, 이걸 알려주는 글이구나라는 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거는 논문 제목을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예, 이 논문 제목을 적은 사람은 칭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장절 제목과 논문 제목의 일치성 또는 적합성을 보면, 예, 물론, 예, 논문 제목과 약간 장절 제목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잘 적었죠. 적합성이, 이것도 역시 90에서 100%. 예. 그래서 1장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 1장에서는 예, 어린이라는 용어의 탄생에 초점을 둬서 그쵸? 이 소년과 어린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아유 제 2장 하면 안 되겠네요. 제 2장이죠. 1장이 아니고. 자, 제 3장에서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방정환이 사용했는데 이게 이 용어가 1920년대 조선인 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혔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에 대한 뭡니까 사회적인 규정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걸 뭡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 논문 제목도 그렇고 장절 제목도 그렇고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근데 단 좀 안타까운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제3장 제2절에 어린이날의 시작이라는 제목은 조금, 그쵸. 그 다음에 2절, 1절이죠. 2절. 어린이 간행도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뭐 제1절, 예를 들면 1절 어린이날의 시작과 뭐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그쵸. 어린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더 낫겠죠. 그쵸. 그다음에 뭐 제2절은 어린이 간행과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조금 더 변경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장절 제목을 통해서 연구자가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쵸? 오케이. 아, 이 친구도 각주는 상당히 잘 적었죠. 음, 이것도 잘 적었고 쭉 연결하는 것도. 재인용하는 것도 상당히 잘 적었죠. 음, 앞하고 위책 구분도 정확히 잘하고 있죠. 음, 어, 창고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죠. 오케이. 형식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글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여러분 논문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 이 일치성은 한 80% 이상입니다. 근데 논문 제목 자체가 너무 평이합니다. 아, 이 박차정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분유회와 조선의용대에서 독립운동을 했음을 밝히는 연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논문 제목은 되게 평이해요. 그러니까 왜 평이하냐라고 했을 때 이 논문 제목 역시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러니까 박차정의 삶과 독립운동이잖아요. 독립운동 역사 연구잖아요. 그렇죠? 사실 박차정의 독립운동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예, 논문에 적합하시면 씁니다. 근데 라고 하면 무엇을 다루고 싶은
논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 박차정의 삶과 독립운동을 다루고 박차정이라는 인물이 역사를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다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박차정은 역사학자가 돼야 되죠. 네, 박차정이 쓴 역사학 논문이나 또는 역사책이 존재하는가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이 논문 주제는 다른 걸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근데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일치성은 90% 이상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제2장에서는 그쵸? 1920년대 전 중반기 국내 독립운동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20년대 후반기 국외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박차정의 독립운동을 연구하겠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절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시 공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장절 제목을 적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공간을 띄워놨죠. 자, 이럴 때 앞에 이 사람 이름 넣어줘야 됩니다.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넣어주는 게 더 깔끔합니다. 여기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막 적고 싶은 거는 적고 안 적고 싶은 건 안 적고 막 뒤죽박죽이네. 모든 논문은 논문 안에서 일괄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위 논문 적으면서 이 연도를 적으라냐면요. 동일한 연구자가 같은 해의 논문을 여러 편 쓸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은 연구 주제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도 적어준다. 연도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진짜 논문을 열심히 적었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게 논문 제목인데 논문 주제와 적합성을 보면 80% 이상입니다.
어, 역사 왜곡의 메커니즘과 재생성 구조인데, 그쵸? 논문 주제와 제목은 상당히 예, 신선하고 읽어보고 싶은 논문 주제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가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 시 공간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 이게 한국의 역사 왜곡인지 일본의 역사 왜곡인지 19세기 역사 왜곡인지 20세기 역사 왜곡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공간이 잘 드러나도록 논문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적합성 또는 일치성은 거의 90에서 100%입니다. 예, 그쵸. 왜냐? 라고 했을 때, 논문 제목이 역사 왜곡의 메커니즘과 재생산 구조를, 그쵸. 근대 일본 역사학자 중 야스수구, 그쵸. 그 다음에 하야시 다이스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쵸. 자,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제3장에서 역사 왜곡의 그 재생산인데, 제1장 단행본, 제2장 역사 교과서만 적혀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2장의 제1절, 제, 제2절처럼 예, 구체적으로 절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죠. 형식적으로 상당히 잘 적었죠. 오케이. 예, 뭐 각주 상당히 잘 적었죠. 참고문 잘 적었고. 완전 논문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키워드를 적는 것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단행본 참조하면 안 되고, 저 위에 제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아까 보니까 조선사 계열의 뭐 역사 교과서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구체화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훨씬 더 뭡니까? 명확하게 와닿죠? 그쵸? 아, 역사 왜곡을 재생산하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이란 고사당 계열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조선사 계열이 있구나. 이렇게 딱 하니까 훨씬 더 뭡니까? 제목을 탁 와닿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제목도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근대 일본의 한국사 역사 왜곡의 메커니즘과 재생산 구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뭡니까? 논문 제목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도 딱 일치도가 높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글을 쓰고 나면 마지막은 항상 뭐를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논문 제목이랑 장절 제목의 일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자, 논문 제목에서 논문 주제의 일치성은 한 70에서 최대 90%입니다. 이 친구는 그 명확하죠. 이순신의 다양한 통치술이 애민 정신과 연결된다. 이걸 본인이 밝히겠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측면에서는 논문 제목을 상당히 잘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평이한 논문 제목이죠. 왜냐? 조선시대 관료들의 정치 행위의 기반은 다 애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 뭐 이순신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논문 자체의 흥미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예, 학부 단계에서는 충분히 연구 주제로 삼아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일치성, 그쵸? 근데 적합성을 보면, 그쵸? 이거는 한 60%. 왜 낮느냐? 왜 떨어지느냐?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여러분. 예. 논문 제목이 막바로 장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제목과 장 제목에 동일한 용어를 써요.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3장, 제3장처럼, 예, 이런, 예, 애민 정신 실천 사례가 장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그러기에, 그러기에는 너무
장 제목으로 하기에는 너무 좁은 주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뭐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조선시대 통치술의 형태와 애민 정신 익하든지 아니면 애민 익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애민 정신 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애민 정신을 실천 사례하든지 좀 이렇게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오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요. 여기는 없죠, 띄어쓰기가. 아, 지금 이게 전쟁시니까 제목을 전, 임진왜란 당시 통치술과 애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한 칸 띄우고, 아까 여기는 두 칸 띄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강제 문단 나누기 하면 안 돼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잘 구체적인 전쟁의 이름을 적어서 애민정신과 옥포해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친구는 지금 각주 쓰는 방법을 제대로 지금 음, 본인이 파악을 못했죠.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분이 넘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이 논문 제목이죠. 논문 주제와의 일치성을 보면 이것도 한 60에서 최대 많이 보면 70%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문 제목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은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은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예, 연구 주제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런데 뭐뭐의 중심으로 논문 제목을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의 조선의용대와 건후의 활동,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뭐, 이 제목
역시 약간 평이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논문 제목보다는 다루고자 하는 예, 연구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일치성 또는 적합성을 보면 이거는 한 70% 이상이죠. 그쵸? 예. 제2장에서는 국내 근우회를 중심으로 그렇죠. 제3장에서는 국외 조선의용대를 중심으로 예,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잘 적었죠. 자, 이 친구도 예, 각주 작성법을 다시 공부해서 적기죠. 특히 위 논문 작성법을 예, 준수해야 됩니다. 네, 아주 잘 적었죠. 참고문헌은 오케이.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의 일치 적합성은 예, 100%지 100%.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 알지 딱 나오죠. 조선시대 관료들이 속세를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 결과 유람 문화가 발달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예, 논문 제목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일치성, 그다음에 적합성을 확인해 보면, 그렇죠. 이것도 예, 이게 약 90% 이상이죠. 그렇죠. 특히 좋았던 게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 관인을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현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부분이 상당히 예, 독창성이 뛰어난 거죠. 상당히 잘했습니다. 역시 각주는 잘 적었고, 네. 지금 참고 문헌이 없죠? 자, 자,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은 50% 이상. 주제가 너무 넓습니다. 여말 선초의 어떤 부분을 개성했다는 겁니까? 정치적 부분, 경제적 부분, 아니면 모두 아주 애매모호한 논문 주제입니다. 책 제목으로는 괜찮지만
논문 제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여말선초, 예. 저도 아직 논문을 안 읽어봐서 아직까지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장 제목이 고려의 단절과 계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음,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적합성 역시 제가 봤을 땐 60% 이상밖에 안 됩니다. 60%. 상당히 좀 낮습니다. 자, 우리가 논문 제목이 계승인데 장 제목은 단 단절과 계승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2장 제목이 논문 제목이 되고 논문 제목이 장 제목이 되는 것이 범주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죠. 그런 의미에서 장절 제목,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 3장 내용을 추가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 목차에 나온 장절 제목과 본문의 장절 제목이 불일치하고 있죠.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쉼표 뒤에는 무조건 한 칸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 지금 전부 다 안 해놨죠, 지금. 자,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이 60% 이상입니다. 논문 제목에는 의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연구했는지가 논문 제목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제목을 다시 적기 바랍니다.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적합성이나 일치성은 역시 60%입니다. 근데 장절 제목과 절의 제목은 상당히 잘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제목을 짓는
제목을 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 이 주제는, 예, 이 논문 제목은 논문 주제의 적합성이 90%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인물성 논쟁을, 예, 포학계 이강과 낙학계 김창흡을 중심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단 좀 부족한 게 논문 제목이 평이합니다. 논쟁 연구라는 음, 표현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적합성이나 일치성을 보면 한 80% 이상입니다. 어, 논문 제목에 비해 장절 제목은 평이합니다. 평이.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을 중심으로 사상을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평이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다른 용어로 대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아, 이 친구도 참고문을 상당히 각주작성법이라 잘 적었죠. 자, 이 친구도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의 적합성이 한 80% 이상입니다. 음. 예, 그렇지만 논문 제목이기보다는 책 제목에 가깝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다르게 작성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문 제목과 이제 장절 제목의 일치성, 적합성을 보면 여기는 이것도 역시 80% 이상입니다.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예, 장절 제목만으로 예, 연구자의 연구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예, 특히 그 단절과 개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예, 키워드를 선택해서 예, 접근한 점이 이제 훌륭합니다. 특히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친구도 3장 4장이랑 참고문을 안 적었네요.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 적합성이 90% 이상이죠. 용조와 정조대 둔전제의 뭡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왕 때 둔전제를 실시한 이유가 아문둔정 어, 어, 음, 두 왕대 둔전제 중에서 아문둔전이 확대되었고 실시 이유가 병릉 일치와 연관된다라는 걸 알리고 싶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상당히 잘 정했습니다. 90에서 100 이상, 90에서 100.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일치성이나 적합성도 상당히 잘했죠. 100% 이상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뭐 어드바이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네, 참고 문헌도 잘 적었네. 각 주작성도. 오케이. 단, 참고한 자료가 너무 소략합니다, 소략. 자,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예. 논문 제목을 보면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은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입니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신라의 화랑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전투가 낭비성 전투이다. 그쵸? 근데 좀 평이한 부분도 있어요. 예. 음. 그럼 뭐, 화랑 정신은 전쟁 시기에만 드러나는가? 예,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화랑 정신 하면 무조건 전투나 전쟁과 연결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에 가깝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합니까? 이 논문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부 단계에서는 이런 논문도 써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일치성, 음, 적합성을 보면 한 70% 이상 너무 평이합니다. 평이. 그러니까 낭비성 전투의 화랑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임전무태인지, 그쵸? 아니면 뭐 교우이신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장절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친구도 메모장은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 마지막입니다. 자, 대몽황쟁기 논문 제목이 대몽황쟁기 고려 원종 때의 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적합성은 90%, 한 80에서 90%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시각이 잘 드러난 논문 주제입니다. 근데 논문 제목을 보고는 어떤 내용으로 글이 전개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근데 뭐 학부 학생치고는 뭐 주제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 논문 제목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문 제목과 장절 제목의 적합성이나 일치성을 보면 오히려 이게 거의 100%에 가깝죠. 상당히 장절 제목을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을 반영해서 잘 작성했죠. 그렇죠? 이 장절 제목의 구체성이 논문 제목에서도 드러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뭐 이 친구도 뭐 각주는 상당히 잘 적었네요. 음. 자, 이 친구는 참고 문헌 작성 순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 단행본, 그쵸? 학위 논문, 논문 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약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한 35명 정도의 논문 제목이랑 그다음에 목차랑 그다음에 각주작서법, 참고문헌 작성들을 봤습니다. 근데 학기 초보다는 여러분이 상당히 글을 잘 적는다라는 게 글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학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제 시험도 많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씩 내서 예, 이 6쪽짜리 논문을 여러분이 완성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반에 지금 10쪽 넘게 쓴 친구들도 있잖아요. 거의 여러분이 그만큼 이제 글을 쓰는 역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